네, 보이시나요, 화면? 아,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단원 발표 준비했고요. 저는 보면은 이제 이 그림은 염색체가 나눠지는 과정에서 스핀들 체크포인트 프로틴에 의해서 마이크로튜블이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해주는 과정을 관찰한 거고요. 이제 주황색이 튜뷸린이고 초록색이 이제 스핀들 체크포인트 프로테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 세포 분열이 나눠지는 과정에서 정확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포 분열 과정을 보면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원기, S기, G2기의 간기를 거쳐서 DNA 복제가 되고 이후에 M기를 거쳐서 쌀세포가 2개 나오는 것을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단계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보면은 이제 세포 분열 단계를 보면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뉘는데 각각의 단계에서는 이렇게 여기 적힌 현상들이 각각 나타납니다. 이제 이거는 셀 사이클을 조절하는 CDK에 대한 내용인데 CDK는 이넥티브하다가 이제 사이클린을 만나면 액티브해집니다. 사이클에는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은 필요할 때 필요한 게다가 나타나서 이제 필요한 일만 하고 딱 사라지는다는 것과 정확하게 복제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크포인트 패스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셀 사이클을 연구할 때 출합법으로 번식하는 효모와 분열법으로 번식하는 효모를 통해서 셀 사이클을 연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출합법엔 이론 과정으로 분열이 일어나는데 버드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어느 과정에 있는지가 파악 가능합니다. 이게 출합법이 아니라 분열법으로 분열되는 세포 분열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분열법은 양옆으로 길어져서 세포가 반으로 나눠지면서 번식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사이즈를 통해서 단계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구리의 남모세포가 이제 프로게스테론에 의해 자극돼서 감수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제 그리고 초파리는 발달 단계에서에 따라서 세포 분열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의 체세포 분열 단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 그림이 사람의 체세포 분열 과정의 그림이고요. 이 그래프는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유서포 분석을 통해서 DNA 양을 분석한 그래프인데 여기 제일 높은 부분이 G1기, 그 옆으로 이제 쭉쭉 복제되는 중인 X기, 복제가 끝난 G2기, M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 사이클은 CDK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이 CDK가 이제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루게 될 내용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차례대로 보면은 이 그래프를 보면은 지원에서 S로 넘어간 단계에서 CDK가 APC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서 SCDK의 활성이 증가하고 또 이것이 억제돼서 미토이틱 CDK가 되고 APC가 활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포 주기의 특징인 필요할 때만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하는 일을 하고 딱 사라지는 작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CDK와 각각의 CDK에 반응하는 사이클린을 나타낸 표이고요. 이제 CDK2의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보게 되면은 셀 사이클 내에서 CDK의 양은 항상 일정하고 사이클린의 양에 따라서 활성이 조절됩니다. CDK의 ATP 바인딩 도메인이 ET 루프에 가려져 있는데
사이클린이 이거를 제껴주면은 클레프트가 보여가지고 기질 결합이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에 인산이 붙으면은 T루프가 더 열려서 활성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CDK 액티비티는 인산화에 의해서도 조절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 CDK 활성을 조절하는 거는 사이클린이 그 역할을 하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B를 통해서 사이클린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이제 CDK 활성이 되지 않아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CDK 활성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합성과 분해를 통해서 사이클린 레벨을 조절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CDK의 인산화, 아까 말했듯이 인산화 역시 CDK를 활성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CDK를 인산화하는 CAK 등을 통해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CDK 이니비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각각의 방법을 또 차례대로 보면은 먼저 사이클린 양을 조절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제 mRNA 익스프레션과 트랜슬레이션을 통해서 합성을 하거나 프로테아솜을 통해서 분해하여 사이클린 양을 조절함으로써 CDK 활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비키틴을 분해 단백질에 붙여줘서 분해를 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이제 SCF 같은 것들이 이제 단백질에 유비키틴을 붙여주는 라이게이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통해 자세히 보면은 SCF랑 이제 APCC에 CDC22 붙거나 CDH1이 붙어가지고 이제 유비키틴과 프로테인을 연결해주는 라이게이즈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산화를 통해서 조절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이 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카이네이즈와 프로테이즈가 작용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CDK 이니비터를 통해서도 작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CDK 사이클링 컴플렉스와 결합해서 억제를 하게 되는데요. 암의 경우에는 이제 끊임없는 셀 사이클로 인한 증식이 그 특징인데, CDK 이니비터에서 뮤테이션이 발생한 것으로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이니비터 프로테인의 예시고요. 셀 사이클의 경우에는 한번 스타트 포인트를 지나면 더 이상 사이클이 못 도는 상황에서도 돌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효생동물에서 FE2 트랜지션 팩터랑 지원 RB가 지원 S 페이지를 조절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RB가 이제 E2F를 억제하고 있는데, 지원 CDK가 RB를 인산화하면은 이제 이게 RB가 E2F랑 분리가 되고, E2F가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작용해서 이제 S기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mRNA 익스프레션이 되면서 S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외부 신호에 의해서도 셀 사이클이 조절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APCC 기의 기질은 S랑 M 사이클린이고, 이 APC는 이를 깨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APCC CDH1 컴플렉스가 유비키틴 프로테인 라이게이즈로 작용하는데, 이 지원 S페이지 CDK에 의해서 인산화되어 이 둘이가 분리가 되면은 S사이클린이 축적되게 되면서 SCDK도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S페이지가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SIG1이라는 S페이지 이니비터에 의해서 S페이지가 억제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원 SCDK에 의해 SIG1이 충분히 인산화되면은 SCF가 인산화된 SIG1을 인식해서 분해하고
S페이지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6개의 서브 옵티멀 인사나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식1이 완전히 인산화가 되어야지 SCF에 의해서 인식돼서 파괴가 되게 되는데, 근데 이게 파괴가 되려면은 G1 S 페이지 CDK가 높은 레벨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6개의 인산화 사이트가 존재하게 되면서 스테이지의 구별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선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P27이 이제 C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DNA의 복제 과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ORC에 헬리케이지가 붙어서 더블 스트랜드를 풀어주는데 여기서 SCDK에 의해 인산화되어 ORC가 떨어져 나가고 CDC 프로테인들이 활성을 갖게 되어서 이제 스트랜드가 풀어지고 여기에 폴리머레이즈가 붙어서 DNA가 복제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코에신의 그림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세포 분열 시 염색체를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링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분열 시에 이게 어디로 떠내려가지 않고 둘이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APCC 억제로 M페이지 전부터 M사이클린은 존재합니다. M사이클린과 CDK가 인산화되면 인액티브한 상태인데 포스파테이즈로 인산기가 분해되면서 활성을 갖게 됩니다. 액티브된 M사이클린 CDK 컴플렉스는 카이네이즈를 억제하고 포스파테이즈를 활성화하게 되면서 더욱더 M사이클린 CDK 컴플렉스가 활성화하게 되는 포지티브 피드백 루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MCDK의 역할에는 추가적으로 더 있는데요. 보면은 MCDK는 핵막 분해를 촉진하게 됩니다. 핵막 안쪽에 있는 그물 조직이 MCDK에 의해 인산화되면서 풀리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핵막이 소실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방추사 형성을 촉진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방추사가 잘못 붙은 예시를 각각 나타내고 있는 건데 A가 제대로 붙은 형태이고 B는 이제 한쪽 폴에서 양쪽 크로모점에 다 붙은 거고 C의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만 방추사가 붙은 형태고 D는 이제 한쪽만 정상적으로 형성되고 한쪽에서는 생성되지 않아서 방추사가 잘못 붙은 예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열기, 그러니까 메타페이지에서 완전히 체크가 되기 전까지는 코엔신이 감싸고 있는데요. 염색체를 감싸고 있는데 이제 완전히 체크가 완료되면은 APC가 이 세크루인에 유이키틴을 붙여줘서 이게 분리되고 이제 세퍼레이즈가 활성되면서 코엔신이 잘려나가면서 이 염색체가 분리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CDC14에 의해서 MCDK가 활성화되면서 세포 분열이 끝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핵막이 소실되는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나왔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 그림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라드9은 이제 세포 주기를 체크하는 단백질인데 A의 경우에는 이게 활성화되어 있고 B의 경우에는 이게 뮤테이션으로 그러니까 작용을 못하게 되면서 A 같은 경우에는 세포 주기가 체크된 이후에 이제 셀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면서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 주기 체크 단백질이 뮤테이션으로 작용을 못하게 되면서 이제 세포 주기를 체크하지 못한 채로 넘어가게 돼요.
이제 세포 분열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세포가 죽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셀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체크하는 과정 중 하나인데요. 폼 1에 의해서 충분한 크기를 가진 이후에야 세포 분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DNA 데미지로 인해서 이제 오류를 체크해서 이거를 수정하거나 아포토시스를 통해서 세포가 사멸하는 것을 나타낸 시스템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이 위와 같은 오류가 손상이 생겼을 때 이 오류를 체크해서 CHK2, CHK1을 통해서 CDC25를 억제해서 CDK의 활성화를 막아서 그 분열기에 들어가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것은 P53을 활성화해서 아포토시스를 유도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DNA 데미지 체크 포인트를 확인해서 이제 DNA 데미지를 치료하거나 이제 아포토시스 해서 세포가 사멸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나타낸 그림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MDM2라고 돼 있는 것이 P53에 유비키틴을 붙여서 분해시키는데요. 이제 DNA 데미지가 있는 경우에는 ATM, ATR이 P53을 인산화하게 되는데, 이러면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다가 핵으로 이동해서 전사 조절 인자로 작용하게 됩니다. 보면은 P53은 P22를 활성화해 가지고 이제 활성화하고, 그리고 연달아 이제 CDK2랑 CDC2를 억제하게 되면서 DNA 복제를 억제하고 데미지를 리페어하거나 이제 SCDK에 붙어서 DNA 복제를 억제하는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손상이 너무 심해서 리페어가 불가능할 정도의 데미지는 아포토시스 과정으로 넘어가서 세포가 사멸되게 됩니다. 이거는 스핀들 어셈블 체크포인트 패스웨이를 통해서 크로모점에 스팬들이 붙기 전에 크로모점이 분리되는 것을 막는 체크포인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스핀들 포지션 체크포인트 패스웨이를 통해서 핵이 두 딸세포 사이에 정확하게 분할될 수 있도록 해주는 체크 과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감소 분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감소 분열은 체세포 분열에 비교해서 이제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차이점의 경우에는 다들 이제 생물 1 시간에 다들 한 번씩 하고 계실 테고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딱히 또 짚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감소 분열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그림 역시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체세포 분열이랑 감소 분열의 차이점을 똑같이 이제 표로 나타낸 그림인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기만 하면 될 것 같고, 이 그림만 설명을 하자면 이제 호몰로거스 크로모점에 붙을 수 있도록 키아스마랑 이제 코엔신이 유지를 해 주는데, 이 그림이 이제 키아스마사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이 부분에 접촉돼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코엔신을 통해서 이 두 개가 염색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해 줬다가 분리될 때 이제 세퍼레이즈에 의해서 잘려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분이나 더 궁금한 부분 질문할 게 있으신 분은